여러분, QR코드는 어떻게 세상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검은색 무늬를 카메라로 인식하면 링크가 연결되고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했던 QR코드의 재밌는 비밀 이야기들을 풀어드릴게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신기한 코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1994년, 일본 도요타 그룹에 덴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동차 부품이 수천 개씩 쏟아지는데 기존 바코드로는 관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코드 하나에 겨우 20글자밖에 못 담으니까요. 그래서 부품 하나에 바코드를 여러 개씩 붙여야 했어요. 게다가 공장이라 기름이 튀잖아요. 바코드가 조금만 더러워지면 인식이 안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받은 사람이 바로 하라 마사히로라는 엔지니어였어요. 하라 씨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더 많은 정보를 담으면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라 씨가 점심시간에 바둑을 두고 있었대요. 바둑판을 보면 검은 돌과 흰 돌이 가로 세로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순간 번뜩 떠올랐던 거예요. 바코드는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담는데 바둑판처럼 가로와 세로 둘 다 사용하면 되겠다고요. 이게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바코드가 1차원이라면 QR코드는 2차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코드가 선이라면 QR코드는 면인 거죠. 그래서 같은 크기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됐어요. 하라 씨와 동료 단 2명이서 1년 반을 매달렸어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드디어 완성했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기존 바코드보다 정보량은 100배 이상 많은데 인식 속도는 10배나 빨랐어요. 숫자로만 따지면 최대 7천여 개의 숫자를 담을 수 있었거든요. 바코드가 20글자 담을 때 QR코드는 책 한 페이지를 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도 퀵 리스폰스 코드, 빠른 응답 코드라고 지었어요. 진짜 이름값 하는 발명품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검은 점과 흰 점이 어떻게 정보가 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진수예요.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0과 1로만 표현하잖아요. QR코드도 똑같아요. 검은색 점은 1, 흰색 점은 0이에요. 그게 다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안녕이라는 글자를 QR코드에 담는다고 해봐요. 컴퓨터는 이 글자를 일단 숫자로 바꿔요. 그 다음 그 숫자를 다시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101101 이런 식으로요. 그럼 QR코드는 이걸 검은 점, 흰 점, 검은 점, 검은 점, 흰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스마트폰이 이걸 읽어낼까요?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빛을 쏴요. 그럼 검은색 부분은 빛을 쭉 흡수하고 흰색 부분은 빛을 퉁 하고 반사하거든요. 센서가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빛이 안 돌아왔네? 1이야. 빛이 돌아왔네? 0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QR코드는 꼭 검은색이랑 흰색일 필요가 없어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어도 돼요. 왜냐고요? 중요한 건 한쪽은 빛을 흡수하고 한쪽은 빛을 반사한다는 차이거든요. 실제로 연필로 그린 QR코드, 카라멜로 만든 QR코드, 심지어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만든 QR코드도 작동해요. 재미있는 건 QR코드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QR코드는 21 곱하기 21, 그러니까 441개의 점으로 돼 있어요. 가장 큰 건 177 곱하기 177이에요. 점이 3만 개가 넘어요. 각각의 점이 0 아니면 1이니까 조합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바로 QR코드가 숫자 7천여 개, 한글이나 영어 4천여 개를 담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자,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나와요. QR코드는 30%가 손상돼도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QR코드 구조부터 볼게요. QR코드를 자세히 보면 새 모서리에 큰 네모 모양이 있죠? 이게 위치 찾기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 세 개의 네모가 엄청 중요해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패턴을 보고 여기 QR코드가 있네? 라고 인식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패턴 덕분에 QR코드를 360도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인식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찍어도 옆으로 기울여도 상관없어요. 왜냐고요? 카메라가 새 모서리의 네모를 보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자동으로 파악하거든요. 마치 나침반처럼요. 그럼 30% 손상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엔 리드 솔로몬 코드라는 수학적 마법이 숨어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이름이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QR코드는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장해요.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낼 때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부가 손상돼도 나머지 부분으로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QR코드를 만들 때 오류 복원 레벨을 선택할 수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레벨은 7%, 가장 높은 레벨은 30%까지 복원 가능해요. 공장처럼 더러워지기 쉬운 곳에선 높은 레벨을 쓰고 깨끗한 곳에선 낮은 레벨을 쓰는 거죠. 그래서 QR코드 한가운데 회사 로고를 넣어도 작동하는 거예요. 로고가 코드의 일부를 가려도 오류 복원 기능이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진짜 똑똑하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QR코드가 흑백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는 색과 반사하는 색의 차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만들어도 되고 심지어 바둑알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 바둑판에 바둑알 놓아서 QR코드 만든 적도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라 씨와 댄소웨이브는 QR코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뭘 했냐고요? 특허를 아예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라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더 많은 사람이 QR코드를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고요. 돈보다 기술의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과학자 정신 아닐까요? 덕분에 QR코드는 전 세계로 쫙 퍼졌어요. 2002년에 일본에서 QR코드 인식 기능이 달린 휴대전화가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엄청 써댔죠. 그러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대중화됐어요. 요즘은 정말 어디든 QR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활용 사례들이 있어요. 한국 이마트는 점심시간 매출이 떨어지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햇빛에만 보이는 3차원 QR코드 조각을 만든 거예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만 태양 각도가 맞아서 그림자가 QR코드 모양이 됐대요. 스캔하면 할인 쿠폰이 나왔고요. 결과는요? 점심시간 매출이 25%나 올랐어요. 기네스 맥주는 더 재미있어요. 맥주잔에 QR코드를 새겼는데 노란 맥주를 부으면 인식이 안 돼요. 오직 검은색 기네스 흑맥주를 채워야만 QR코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흑맥주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한 마케팅이죠. 코로나 시국 때는 QR코드가 방역의 핵심이 됐어요. 전다축인 명부로 접촉자 추적이 가능해졌거든요. 손으로 쓰던 명부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했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로 QR코드 결제가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노점상도 QR코드만 하나 붙여놓으면 결제 끝이에요. 2021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이 5조 8,700억 달러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쓰일 거래요. 2027년부터는 기존 바코드를 QR코드로 바꾸는 계획도 있고요. 제품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지는 거죠. 결국 QR코드는 바둑판에서 영감을 받은 한 엔지니어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세상과 나눈 덕분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죠. 다음에 QR코드 찍으실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새 모서리에 네모난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바둑판에서 영감받은 위치 찾기 패턴이에요. 그리고 한가운데 로고가 있어도 작동하는 게 신기하다면 그건 30% 손상 복원 기능 덕분이고요. 작은 네모 안에 이렇게나 많은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